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를 꿈꾸는 한국 축구의 이선 유망주들이 최근 유럽 무대에서 좋은 소식을 연일 전하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돼서 유럽 무대 진출 후 첫 어시스트로 팀의 승리에 기여했고, 양현준 선수는 올 시즌 셀틱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이번 주말 던디전에 자신의 5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에서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역전승의 주역이 됐는데요. 이 활약을 통해서 영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활약 덕분에 스토크시티가 올 시즌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노리던 시즌이었는데 3부 리그로 강등될 뻔했던 부진을 탈출하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승격권, 6강 플레이오프권과의 승점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는데요. 올해 부임해서 스토크시티의 반전과 부활을 이끌고 있는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공격수로 유명한 마크 로빈스 감독입니다. 그 마크 로빈스 감독이 이 경기를 마친 후 가진 인터뷰에서 배준호 선수의 득점 자체가 아닌 득점이 이어졌던 플레이 과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찬사를 보냈는데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 출신이었던 마크 로빈스의 찬사가 나왔던 배준호 선수의 득점 장면, 왜 대단했는지 스완지 시티와의 경기 득점 장면과 플레이 주요 기록, 그리고 영국 현지 평가, 언론 평점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스완지 시티와의 경기 3대1 승리를 이끈 이후 스토크시티는 공식 채널을 통해 또 한 번 배준호 선수가 환호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Our South Korean King, 우리의 한국인 왕이라며 지금 스토크시티는 배준호 왕이 이끄는 시대다, 배준호 시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렸는데요. 스토크시티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가즈 데이비스라는 팬은 Possibly our best prospect, 분명 아마도 내가 그걸 결정할 사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재능이다. Technically the best footballer since the Prince Boyan. 이 얘기를 보니까 지금 선수단의 최고의 재능이 아니라 역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는 표현인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 대표 공격수였고 FC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의 후계자로 기대를 받았던 보얀 크르키치가 스토크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시절 에이스였거든요. 그 선수 이후 스토크시티가 보유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공격수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와러가이라는 하나의 탄성을 통해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는 앤서니의 반응도 있었고요. 앨런 테일러는 이 점도 강조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아직 어린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우리는 그가 좀 더 활약하기를 또 기다려주고 그가 더 활약할 수 있고 더 커진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직 어린 유망주 단계인 배준호가 그야말로 소년가장으로 스토크시티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표현한 영국 팬들의 표현인 것이죠. 라이언이라는 팬은 I love this guy man이라면서 이 선수의 태도와 또 행동, 이런 인품적인 부분까지도 찬사를 보내면서 겸손하면서도 치명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준호 선수가 왜 스토크시티 현지 팬들에게 우리의 왕이라는 표현까지, 그런 찬사까지, 그런 칭송까지 받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로빈스라는 팬은 올 시즌에는 5개의 도움만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첫 골이 나왔다. 지금까지 그의 활약에 비해서는 충분한 골이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 하지만 앞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다라며 올 시즌에 마수거리 골이 이제야 터진 만큼 앞으로 연속골이 터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와 역시 왕관을 올리며 사우스 코리안 킹이라는 스토크시티 현지의 배준호 선수의 변명을 이모티콘으로 올렸고요. 랍건이라는 팬도 브릴리언트, 눈부시다, he is class, 그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 그저 반짝하고 지금 경기력이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실력 자체가 대단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스토키 73라는 팬은 퀄리티 플레이어, 퀄리티 펄슨이라면서 선수로서도 훌륭하고 사람으로서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올 시즌 첫 골을 축하한다면서 이번 경기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 컨텐츠 이후에 스토크시티 공식 채널은 배준호 선수의 경기 후 소감 인터뷰를 현장에서 직접 올리면서 더 킹스 스피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 연설하신다, 왕이 말씀하시니 다들 들어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배준호 선수의 인터뷰 컨텐츠를 공개한 것인데요. 마침내 제가 득점을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배준호 선수가 얘기해요. 파이널리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면서 올 시즌 좋은 활약을 꾸준히 보이면서도 등번호 10번으로 에이스 자격을 부여받았으면서도
좋은 도움은 많이 올렸지만 또 본인의 플레이를 통해 나온 골이 많았지만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가 활약보다는 적었고 특히 골이 터지지 않았던 것이 본인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은데 본인의 골로 마침내 팀에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앞으로 더 많이 골을 넣고 싶다라는 야망과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 인터뷰에 달린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스티브 노울즈라는 팬은 Love him to bits, 그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집중 견제 그리고 거친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무대에서 무려 20번이나 그라운드에 나뒹구는 상황에서 다리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머리를 아프면서 내가 파울당했다 나 좀 봐줘요 라고 호소하고 시간을 소진하는 대신 그냥 바로 일어나서 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수일 것이다. 그는 에이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기에 임하는 태도, 파울과 몸싸움에 대한 태도, 내가 그것을 탓을 하거나 그것을 핑계로 삼거나 그것을 면피하려고 하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시 경기에 집중하려는 그 면모를 영국의 현지 팬들이 사랑하는 것이죠. 웨인 버지스라는 팬도 어린 소년이다 이런 반응들이 역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어린 배준호 선수가 자신이 사랑하는 스포츠 축구를 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이민을 왔다. 그리고 그 무대는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리그 중 한 곳이다. 가장 거친 무대다. 그리고 배준호는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했고 심지어 이 팀에 입단했던 지난 시즌 첫 번째 시즌 그리고 올 시즌 중반까지 무려 4명의 다른 감독 밑에서 경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꾸준한 전술, 꾸준한 역할 그런 것들보다는 본인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어수선한 팀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해야 했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 특히 오늘 스완지 시티와의 경기보다 더 좋은 날은 없었을 것이라며 득점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하면서 그를 끝까지 응원할 것이다. 모든 것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짤막짤막하게 배준호 선수에게 애정을 표하는 글들과 또 스토크시티의 선수들까지도 배준호 선수의 활약에 이렇게 칭송하듯 왕을 떠받드는 듯한 골 셀레브레이션을 함께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올라왔는데요. What a great goal! 정말 위대한 골이다. 브릴리언트 플레이어, 눈부신 선수이고 such a special talent,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했고요. 벤이라는 스토크시티 팬은 그는 정말 사랑스럽다. 그저 그에게 그의 축구화에 자신감만 보여주면 된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감이었을 뿐이다. 이미 실력은 알고 있고 보여줬고 검증됐지만 자신감, 좀 골을 넣을 때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더 자신있게 플레이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들어가니까 골이 터졌다. 앞으로 자신있게 더 많은 골을 넣어달라. 이런 반응이었고요.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스토크시티 팬은 자신의 사진도 올려놓고 있어요. 이 선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고 그 글 아래에도 코너 포스터라는 팬은 그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조지 바야도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에 나는 충분히 베팅할 수 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니모라는 팬은 I fully trust this kid. 나는 이 어린 선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give him time. 그에게 시간을 준다면 he will take us far. 우리를 굉장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우리의 해결사이자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루카스 위스턴은 킹이라는 딱 짤막한 탄성 하나와 함께 하트를 그리는 이모티콘을 소개했고 다이아나 데인티라는 팬은 웰던 준호 정말 잘했어 준호 라면서 애정어린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통계매체 폰모브에서는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배준호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평점 8.3점, 이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에 유일한 8점대 평점을 받았고요. 이날 경기는 코리안 더비였죠. 스완지 시티의 엄지성 선수도 선발 출전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평점 6.6점을 받았고 후반 도중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역전승에 가장 중요했던 1대1 동점 상황에 2대1로 앞서가는 역전골을 터뜨렸고 그 골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로 뽑혔고요. 배준호 선수의 기록을 보시면 최고의 선수로 뽑힌 이유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우선 득점도 득점이지만 공격수가 보통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하니까 패스 성공률이 떨어져도 좋다고 하는 패스 성공률이 70% 내지 80%인데 야 이거는 거의 센터백이나 골키퍼에게서 나오기도 어려운 20개의 패스 중에 19개를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한 번밖에 패스 미스가 안 나왔어요. 95%라는 말도 안 되는 패스 성공률이 나왔고 이날 배준호 선수가 난사하면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딱 한 번 슈팅했는데 그게 골이 되면서 슈팅 정확도도 100%가 됐습니다. 워낙 치열한 경기 속에 또 이선과 측면을 오가면서 조력자 역할을 하던 배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2번밖에 없었지만 그 한 번의 침투, 한 번의 골을 통해 골을 만들었고, 드리블 3번 시도했고 그 드리블 3번 모두 상대를 흔들어 놨고 그중에 하나를 성공시켰고, 한 차례의 크로스, 한 차례의 롱패스, 전환 패스도 모두 연결되면서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너킥도 한 번 찾고, 드리블러인데도 이날 경기 90분 내내 볼을 빼앗겼던 게 3번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활약을 하면서 치명적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와도 조금은 결이 같은 면들이 있죠.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공격수이다 보니까 때로 조금은 과감성, 좀 저돌성, 그로 인해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면이 조금 둔화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 장점을 보자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공격을 보일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이 이제는 한국 선수들의 특징과 장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 영향을 받은 손흥민 키즈들이 이제 그 실력을 본받아서 유럽 무대에서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수비적인 기여도 대단했어요. 4번이나 태클을 시도했는데 3번 성공하면서 태클 성공률이 75%에 가까웠고, 클리어링 1번, 그리고 헤더 클리어링도 1번, 중원에서의 가로채기 1번, 수비적인 행동 6번을 기록했고, 볼 리커버리, 상대로부터 공을 가져온 횟수도 무려 8번이었습니다. 볼 경합을 성공한 것도 무려 8번이었고 실패는 6번에 불과했습니다. 지상볼 경합의 승률은 58%, 파울도 2번 당하면서 돌파하면서 프리킥도 얻어내고 공도 따내고 역습의 기점 역할도 하고 크로스도 하고 롱볼도 전개하고 골까지 넣는, 그리고 키패스를 통해서 동료에게 공격 기회까지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친 것입니다. 이날 소파스코어 역시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는 7.7점, 배준호 선수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교체로 들어가서 3대1 쐐기골을 원더골로 기록했던 베이커에게 MOM을 줬거든요. 조금은 출전 시간이 적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쉬운 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준호 선수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점입니다. 엄지성 선수도 소파스코어에서는 7.0점으로 스완지 시티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 평점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날 61분 원정팀 스완지가 티몬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가면서 스토크시티는 62분에 피어슨과 쿠마스를 빼고 베이커와 만호프를 투입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베이커가 들어가면서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배준호 선수와도 시너지가 잘 나기 시작했어요. 64분에 베이커의 패스를 받아 버거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 73분에 만호프의 프리킥 크로스를 배준호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2대1 역전이 된 것이고, 후반 추가 시간 베이커가 쐐기골까지 기록하면서 1골 1도움으로 소파스코어에서는 MOM이 된 것인데요. 배준호 선수는 이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 선에서 프리롤에 가깝게 그야말로 전천후로 뛰었다는 것을 히트맵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오른쪽 사이드를 맡아서 오른쪽 측면 공격 위주로 펼쳤지만, 베이커가 들어오고 나서는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 뒤에 또 중앙 지역으로 폭넓게 움직이면서 평균 위치를 보시더라도 사실상 9번 공격수 뒤를 받치는 프리롤, 창조자, 플레이메이커이자 처진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하면서 공격 지역에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득점 장면을 보시면 73분 왼쪽 측면에서 만호프가 왼발로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이것을 수비라인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고 밀어넣는 슈팅이었는데, 이게 그저 만호프의 킥이 좋아서 밥상 차려줘서 받아먹은 골이 아니에요. 왜냐? 이 프리킥 크로스가 바운드돼서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이 공의 타이밍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고, 추격하는 상대 수비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골키퍼가 언제든지 각을 좁히면서 달려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의 민첩하고 기민한 판단이 중요했고 정밀한 컨트롤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시는 대로 바운드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게다가 상대 수비 앞에서 바운드 됐기 때문에 공을 놓칠 수도 있는 장면, 공을 놓치지 않더라도 삐끗하고 빗맞을 수도 있는 장면에서 정확하게 임팩트하고 컨트롤하면서 득점을 했던 원터치 피니시가 대단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침투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날 경기 배준호 선수를 밀착 마크하던 스완지 선수가 손을 잡고 못 들어가게 막아섰는데, 이걸 뿌리치고 돌아 들어가는 속도감과 또 돌아가는 동선과 돌아 들어갔을 때 수비 블라인드 사이드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 오프 더블 움직임까지도 배준호 선수가 얼마나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스토크시티 지역신문 역시 그래서 배준호 선수의 이날 활약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베이커에게 최고 평점을 주긴 했지만 스토크 온 트렌트는 배준호 선수에게도 7.5점으로 이날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주면서 오른쪽 윙어로 활약하다가 왼쪽으로 옮기더니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이 경기에 관여했다라며
경기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졌었다. 배준호를 측면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자유롭게 2선 전 영역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더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즌 첫 골을 프리킥 상황에서 득점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자신의 시즌 첫 골이 역전골로 나오자 안도의 기쁨과 함께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며 이날의 배준호 선수의 감정까지도 담아주는 평점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감독의 코멘트였는데요. 맨유 레전드 출신으로 올해 부임해 스토크시티를 살리고 있는 감독이죠. 마크 로빈슨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날 경기 컴백 득점이 아웃스탠딩했다. 역전골이 정말 비범하고 특별했다라며 배준호 선수의 골을 칭찬했는데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던 패스도 좋았지만 움직임도 무브먼트도 좋았다. 바로 배준호 선수의 오프더볼을 얘기한 것인데요. 배준호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 보여줬던 움직임이 ridiculous good이라고 표현했어요. 엄청나게 좋았다. 터무니없이 좋았다. 기가 막히게 좋았다라는 영국식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공이 바로 앞에서 바운스 됐다. Just before him, ball bounced. 그 상황에서 he controlled it into the net. 그게 정말 브릴리언트했다. 눈부셨다. 그 바운드를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맨유 레전드 공격수 출신인 마크 로빈스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마크 로빈스는 맨유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퍼거슨 감독의 전성시대가 시작될 때에 주역으로 활약했던 스트라이커 출신인데요.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맨유를 떠난 이후에는 노리치, 레스터 그리고 덴마크 명문인 코펜하겐, 그리스의 파니오니오스에서도 뛰었었고 포르투갈의 오렌시에서도 뛰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맨시티 임대 생활도 있었고 커리어 말기에는 셰필드 웬즈데이, 버튼 알비온 등 하브리그에서 뛰었는데 은퇴 후 2007년 로더럼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시작해서 잉글랜드 하브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감독입니다. 반슬리, 코벤트리 시티, 허더스필드, 스컨소프 그리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돌풍의 팀으로 성장했던 코벤트리까지 마크 로빈스 감독이 이끌었고 올 시즌 도중 소방수로서 스토크시티 감독으로 부임을 한 것인데요. 보시는 대로 맨유 선수로서 퍼거슨 감독과 FA컵 우승, 유러피언 컵 위너스컵 우승을 이뤄냈고 레스터시티로 가서도 1부 리그 승격 플레이오프권까지 팀을 끌어올리고 팀이 2부 리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컵 우승을 이끌어냈던 선수입니다. 맨유 선수로 올해의 유망주상을 받기도 했었고 감독이 되어서는 코벤트리 시티에서 잉글랜드 3부 리그인 리그 1 우승 그리고 잉글랜드 4부 리그에 있던 팀을 3부 리그로 승격시켰고 3부 리그에서 우승시키면서 2부 리그까지 승격을 시키면서 3부 리그와 4부 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차례 차지했고 하부 리그 팀 간의 컵 대회인 EFL 트로피도 2017년에 우승시키면서 최근 하부 리그의 명장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이제 스토크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승격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스토크시티가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 24개 팀 중에 19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21위부터 24위까지 3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가 최근 성적 올해 들어서 2번밖에 지지 않았거든요. 로빈스 감독이 오면서 번리, 플리머스, 웨스트브롬과 3무, 그 다음에 포츠머스에 패배하긴 했지만 옥스포드와 비긴 이후 최근에 헐시티 원정 2대1 승리, 이번 스완지 시티전 3대1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6위인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웨스트브롬과의 승점 차를 13점까지 좁혔어요. 2월 23일 노리치 시티와의 원정 경기, 2월 26일 미들즈브로와의 홈 경기 등 앞으로 이어질 프리미어리그급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얻어내고 또 거기서 배준호 선수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배준호 선수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 또는 스토크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대한 희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연 시즌 첫 골을 터뜨린 배준호 선수가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도 연속골로 이제는 골폭풍이 나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배준호 선수를 비롯한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상, 해외 반응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